주식 투자는 카지노가 아니죠. 투자할 때 가장 나쁜 버릇이 하는 거예요. 네. 절대로 못 맞히잖아요. 옆에는 엄청나게 벌었다 그러니까 빚도 내서 투자하려고 그러고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벌었다는 사람이 그렇죠. 나오니까 내 페이스가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또-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그래요? 길게 보면 가장 안전자산이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매일 난리를 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전 국민의 금융 멘토 존리의 부자학교 대표 존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요새 또 엄청 바쁘시잖아요. 이 또 네. 전 국민이 이 투자에 뛰어든 이 시기에 맞아요. 이제 금융 문맹 퇴치를 항상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로 좀 금융 문맹이 퇴치됐다고 요새 좀 느끼시나요? 그동안은 주식 투자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구나.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좋아졌다고 봐요. 근데 안타깝다기보다도 좀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안 좋은 거라고 했던 편견이 없어진 건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부분 아직도 단기 투자를 하고 가격을 맞추는 거를 투자라고 착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책방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주식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안타깝게도 대부분 단기 투자에 관한 것들, 차트를 보는 방법, 가격을 맞추는 거, 언제 사고 언제 팔아라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이라서 그거는 또 잘못된 또 편견이라고 보거든요.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되고 장기 투자해야 되고 투자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노후 준비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가르쳐주고 온 집안이 같이 공부하고 기업에 투자한다는 그건 엄청난 일인데 그런 이제 근본적인 거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매일 언제 사냐, 언제 파냐. 책방 서점에 가도 그런 것들만 많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도움이 오히려 안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그 가정이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렇죠. 빚내서 투자하다가 또 맞아요. 마이너스 나면은. 예. 그리고 이제 막 급하니까 옆에는 엄청나게 벌었다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빨리 막 빚도 막 내서 아파트 담보 해갖고 그 돈으로 투자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는 좀 연미해서 그거는 절대 성공 못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투자는 사기다, 투자는 투기다라고 생각했던 그 인식이 바뀐 거는 이제 긍정적이지만, 맞아요. 근데 그거가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지 이게 너무 또 단기 투자나,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거는 오히려 좀 투자 안 할 어려우니까. 때보다 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머리에 이 멘탈에 네. 잘 또 오늘 맞아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또 오랫동안 시장에 계셨으니까 네, 지금 상황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네, 궁금하죠. 있으셔가지고 네. 또 현재 상황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요새 유난히 뭐 한국 시장이 더 변동성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연히 켜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불과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침체됐었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7천이 넘었잖아요. 8천 뭐 갔다가 다시 9천까지 내려오고. 갔다가 예. 내려온. 예. 그러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3배가 주식시장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관심 있는 사람은 당연히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또 올라가니까 팔고 싶은 사람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변동성은 우리가 시장에 참여한 이상 그냥 감내하고 이제 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 그렇죠. 이해하면 그러니까 될까요? 변동성이 커지는 거는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지금 주식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자본시장 그 캐피털 마켓을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 10년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이제 그거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금융교육이 더 중요하게 됐고 네. 과거보다도 오히려 그다음에 제도 아직도 미흡한 것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되고 결국은 또 새로운 주식시장에 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또 창업 정신이에요.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도 들어와야 되고 네, 시장 네. 자체의 이제 건전성이나 이런 체제도 그렇죠. 개선을 그렇죠. 해야 제도도 되고. 바뀌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사실 5월 말에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나온 이후에 굉장히 더 변동성이 커진 거를 이제 또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보니까 ETF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것들을 보니까 전부 레버리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해야 돼요. 여유자금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빚내서 하지 말아라. 그렇죠. 국민청원에까지 지금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상장 폐지시켜달라 이런 또 청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에 어쨌든 다양한 상품을 이제 좀 오픈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이제
당연하죠. 이거를 뭐 어떤 정책적으로 못하게 한다든가 그건 더 위험해요. 주식시장은 가만 놔두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에요. 근데 이제 판단을 할 때 이거를 위험하니까 너 하지 마. 이거는 제일 나쁜 거예요. 개인이 명확하게 그러니까 개인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른 거는 미국은 기관 투자 비중이 높죠. 그다음에 대부분의 자금이 퇴직연금이에요. 401k. 네. 그러니까 그런 안정성이 있는데 한국은 그런 교육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데 아무런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증권사 창구에서 추천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리딩방. 또 그렇죠. 리딩방 유튜버들이 너무 난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란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맞는지. 난 ETF 처음 들어봤는데 옆에 사람이 저 레버리지 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제도적으로 못하게 하거나 그거는 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정부가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렇게 정하는 게 가장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거고요. 대신에 그 투자가들이 가능한 한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이 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자꾸 정부한테서 기대요.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네, 그러니까 뭐 공매도 없애달라. 그래서 없애갖고 어떻게 됐어요? 그쵸. 그때는 망신당했어요. 전 세계에서 망신당했어요. 또 공매도가 뭔지 사람들 물어보면 또 몰라 공매도가. 그러니까 너무 정책이 왔다 갔다 하거나 정부가 거기에 관여하거나 그거는 안 좋죠. 일단 개인이 똑똑해져야 된다. 그렇죠. 네. 시장의 자율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내가 이 펀드가 나한테 유리한 건가 유리하지 않은 건가 그거를 판단할 때 저는 이제 미국 회사도 있었고 한국 회사도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금융기관에서 그런 교육을 많이 해요. 당신도 그러니까 우리 돈보다 고객의 돈이 더 중요하다. 그런 거를 끊임없이 교육을 해요. 금융기관의 직원들한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는 그걸 너무나 오랫동안 교육받아요. 그게 몸에 뵐 정도로. 그러니까 네가 투자할 거 아니면 펀드를 내면 안 된다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레버리지 같은 펀드가 나오는 거는 정부의 당국이 하거나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데에서 정말로 이게 잘 팔리니까 팔리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이 투자가들한테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은 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시중에서 잘 팔리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잘 팔리니까 어쨌든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돈 버니까. 근데 그게 일이니까. 결국은 굉장히 고객을 위한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펀드가 나오면 그런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TV 같은 거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소비자협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TV는 뭐 가성비가 어떻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그런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막 펀드 슈퍼마켓 뭐 이런 그것도 그냥 판매 채널을 한 거지. 그러니까 미국에는 모닝스타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펀드가 거기들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런 데가 없어요, 한국은. 저희랑 같이 하나 하시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거는 소비자한테 불리하다, 유리하다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투자의 그렇죠. 분야에서. 나 같으면 안 하겠다 이거는. 예를 들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든가. 오 좋다. 그렇죠. 그렇게 그런 게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전부 일방적이죠. 그렇죠. 뭐 모든 유튜버들도 뒤에 간판이 있잖아요. 무슨 펀드 사라. 맞아요. 근데 그 반대에 소비자 입장에서 쓰는 기관이나 개인이 없죠.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네네.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금융이 정말로 발전하려면 정말로 그 소비자 입장에서 쓰는 그런 기관도 많아야 되고 이거는 고객들한테 절대 불리하다.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돈이 안 왜냐면 되니까. 잘 팔리거든요. 그렇죠. 참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공매도 아까 얘기 나왔지만 공매도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시 여기는 거고. 그러니까 요새 막 또 삼성전자 한의서 올라가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사람들 막 하니까 그런 만드는 데에서도 그걸 편성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 한 군데가 좋다 나쁘다 떠나서 그게 나오니까 또 정부는 또 그걸 못하게 막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 그러니까 다 모든 그 과정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계속하고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안 좋으니까 또 갑자기 없애고 또 정부는 관리하는 거지 간섭하는 데가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시장은 그냥 자율적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좋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뭐 작년에 상법 개정하고 우리 증시 체질이 좀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지금 MSCI 뭐 관찰 대상국에서 또 이번에 또 불발이 됐고, 그러니까 여전히 갈 길이 이 시장 자체가 좀 멀다고 어떤 조건들이 아니 필요할까요? 그것도 네. 저는 좀 반대 의견이 있어요. 네.
왜 MSCI에 꼭 가야 될까? MSCI에 들어가면은 막 돈이 쏟아져 들어올 걸로 착각해요. 아닌가요? 오히려 오히려 더 나갈 수가 있어요, 돈이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본이 많이 들어간 기업들은 한국의 어떤 기업들이에요? 큰 삼성전자, 기업들. 네. 그죠? 그 은행이나 이런 기관들은 이미 외국인 지분이 거의 7, 80%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이번에 그 ADR 하잖아요. 외국 투자가들, 중요한 외국 투자가들은 이미 다 한국에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디벨롭드 마켓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펀드가 큰 게, 예를 들어서 디벨롭드 마켓, 그러니까 선진국 시장에 들어가는 펀드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이머징 마켓, 지금 한국에 속한 게 이머징 마켓이죠. 그리고 이제 그 파이어니어 아주 이제 신흥 국가들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는데, 한국은 이머징 마켓에서 가장 그 중국하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근데 만약에 한국이 이머징 마켓을 떠나서 선진국 마켓에 들어가게 되면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한국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다 팔아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러면 디벨롭드 마켓, 선진국 시장에 있는 펀드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미 들어와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뭐 이렇게 큰 기업 말고 중견 기업들은 다 나가야 돼요. 외국 기업들. 오히려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왜 그 생각을 안 근데 하죠? 왜 그렇게 못 들어가서 그러니까 안 우리가 가는 거예요? 공매도가 나쁘다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 국민들이 믿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아, 뭐든지 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 아닐 수도 있지만 당장 그런, 그리고 MSCI 입장에서도 한국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 뭐 외환이나 왜 뭐 이런 우리는 왜 어떻게 그렇게 환상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옳은 건 아니에요.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확실히 기존에 뭔가 사람들이 다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다 하나씩 따져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 당연하죠. 근데 나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한쪽으로 좋다 몰아가는 하면은 거예요. 우르르 다 몰려가고 냉정할 필요가 네. 있죠. 그리고 이미 외국 투자가들은 이미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든지 외국 투자가들이 우리 한국을 살릴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인 스스로가 한국 주식에 투자 안 하면서, 그죠? 한국 연기금들도 정말 그동안 해외만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 거 투자 안 하면서 외국인들이 사주기를 바라는 그것도 되게, 이게 결국 금융교육의 문제예요. 맞아요. 또 한 번 깨닫게 되네요. 우리는 우리 거 안 사면서 그러니까 물건 팔 때도 너는 네 거 안 사면서 왜 다른 사람이 마찬가지죠. 우리 금융기관에서도 자기가 펀드를 내놓을 때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펀드를 내놓으면 제일 먼저 직원들한테 사게 해요. 네. 요새 그래도 그리고- ETF는 매니저가 태우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건 너무나 네. 당연한 거예요. 코스닥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코스닥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30년 전보다 오히려 후퇴한 그랬다고 그래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요? 지수가 지수가? 1000에서 지금 거의 그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근데 뭐 30주년 뭐 행사도 하고 했지만 이 코스닥이 미국의 나스닥처럼 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일까? 언제쯤 그게 가능할까? 왜 안 될까? 그게 항상 고민이거든요. 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안 되는 이유가, 아니, 전반적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낙후돼 있죠. 지금은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간 것 뿐이고, 근데 그거에 가장 큰 이제 공헌을 세운 거는 상법 개정이라고 보이거든요. 상법 개정하고, 그 다음에 기업 지배 구조의, 그 향상이고, 네. 특히 그 해외 그 기업 지배 구조 그 단체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옛날에 거의 꼴찌였어요. 네. 근데 한국이 진정으로 변하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 좋은데, 약간 이제 개혁의 피로감이 왔죠. 막 하는 줄 알았는데, 주춤 요새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네. 또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제 개혁의 피로감이에요. 정부도 막 할 일이 많겠죠. 네. 그러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요새는 뭐 좀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코스닥은 결국은 그거예요. 창업 정신이 중요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거에 창업하고 싶어 하는 게 많아야 되고.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좀 심각한 문제죠. 코스닥만 갑자기 뭐 정부가 노력을 해서 좋아질 거는 아니고.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성과급도 많이 주고 막 하니까 요새는 의대보다 반도체 학과를 가겠다 그건 너무 하는 그렇죠. 네, 학생들이 네.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야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가보니까 아비를 나온 친구가 커뮤니티 칼리지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왜요? AI 기술 배우고 싶어서, 새로운 분야에 배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전공이 예전에 선호하던 전공이랑 요새 선호하는 전공이랑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지금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갖고 있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게 더 중요할 수. 그래서 AI다 그러면 학교에서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저 아는 그 스타트업 대표님도 다 뭐 서울대 나온 친구들의 딱 고등학교 졸업한 그 마이스터고 졸업한 학생 한 명 직원으로 이제 데려다 놨는데 이 친구가 토큰을 제일 많이 쓴대요. 이 친구가 AI를 제일 잘해서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다 그 친구한테 가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심화되면 심화됐지. 근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옛날처럼 뭐 그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전공하면은 괜찮을 거야 하는 거기서도 빠져나와야 되죠. 학생들이 이렇게 창업가로 크고 또 거기에 또 자본금이 들어가야지 이제 코스닥 시장도 더 선순환이 되는 당연하죠. 그런 일단 구조가. 돈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돈이 돈 많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없으면. 그렇죠. 돈이 없어서 그런 회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돈보다는 아이디어의 부재 아니면 혁신의 부재 네. 때문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AI가 생산성을 이제 확 늘려놓으면 이제 개인은 노동소득과 이 자본소득의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데 다 잘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이 노동력이 효과적인 대로 재편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우리 농사 질 때 온 국민이 농사 짓지만 다 굶었잖아요. 생산성이 낮은 네. 거거든요. 지금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옛날에는 일주일 동안 일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5일만 일하잖아요. 이제 3일만 일할 수도 있죠.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네. 그렇지만 또 다른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직업이 당연히 생겨요. 생겨나. 대표님도 AI가 훨씬 더 생산성을 이제 획기적으로 늘릴 거라고 믿는 쪽이시죠? 저는 너무 네. 다행이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이 그렇게 소규모의 회사들은 그 직원들이 지금 그 AI를 다 쓰니까 네. 엄청나게 효과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직원이 많은 데는 지금 굉장히 불리해요. 해고를 못 하는데. 네, 저항은 크고 그렇죠. 생산성은 안 해고를 나오고. 못 하는데 생산성은 너무 낮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고용과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의 유연성이 정말로 필요할 때가 왔어. 해고가 쉬워야 돼. 왜냐하면 해고가 쉽다는 얘기는 노동력이 재편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데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 해고가 쉽다 그러면 막 금기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본인한테도 좋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부가가치가 높은 데로 이동할 수 있는 그렇죠. 유인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투자를 결국에는 온 국민이 해야 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온 것 같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된 투자법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거를 알고 나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데 대표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거는 이제 절세 계좌, ISA나 연금저축펀드 같은 절세 계좌에서 ETF에 장기 투자하라는 거잖아요. 일단 그 한 줄로 정리가 되는데 왜 이걸 그렇게 사람들이 잘 못 지킬까요? 그 많은 정보가 있어서 혼란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개별 주식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맞아.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또 큰일 나겠다 해서 벌써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저녁 8시에 목요일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 네. 8시에 실방을 하려고 그래요. 라이브 방송을. 라이브 방송을 네, 네. 해서 우리 아이들 엄마가 같이 저녁 먹으면서 듣게 하려고 그래요.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아주 기초서부터 주식이 뭔지, 주식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직접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자꾸 가격을 맞추는 거를 투자라고 착각을 해요. 네. 절대로 못 맞추잖아요.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아니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아니,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나 마찬가지죠. 카지노 가면 돈 벌 수 있어. 주식 투자는 카지노가 아니죠. 카지노하고 주식하고 전혀 다른 거는 딱 한 가지가 있죠. 제로섬이 아닌 거? 제로섬이 아니고 또 하나는 내 돈이 일을 하는 거죠. 카지노에는 네. 내가 맞추는 거잖아요. 네. 내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불가능한 일은 네. 절대적으로 그 카지노의 하우스가 유리하지 나는 유리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래 있으면 무조건 잃게 되는. 그렇죠. 네. 근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샀다 내일 팔면은 내가 그러니까 대부분 뭐예요? 표현도 먹었다 그러죠. 나 또 오늘 얼마 물렸다. 먹었다. 물렸다.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오늘 카지노 갔는데 잃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주식시장에 다른 거는 내 돈이 일을 한다. 내 돈이 일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업의 쉐어홀더다. 기업의 주인이 됐다. 주인이. 그러니까 그 주인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회사가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벌려고 그래. 샀다 팔았다. 그게 참 어려워요. 아는데 왜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이게 빨리 아니 팔아서.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래요. 대부분 뭐 책 봐도 그렇고 또 많은 방송도 봐도 그렇고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이런 얘기 하잖아. 내가 그걸 맞아요. 알면 여기 안 있겠지. 그러니까 요새 한국 주식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세상이 변하는 거에 한국이 거기에 어떤 센터에 있다고 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보지 못한 숫자를 들어보게 된 거예요. 그 주식 2개의 주식만 올라가게 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내가 그 기차를 못 탔으니까 억지로라도 그 기차에 올라타려고 하다가 또 실수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억지로라도 정말 뒤늦게 이제 거의 한 30만 원대 삼성전자를 사서 지금 또 최근 며칠 동안은 또 조정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또 잠을 못 자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지나간 거에 또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고, 또 그거에 대해 연연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건 항상 일어나요. 그럼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리죠. 내가 갑자기 삼성전자 사세요 이런 것도 웃기는 네. 얘기고.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뭐냐?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투자 이런 결정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언제 은퇴할 거냐. 앞으로 내가 60세 은퇴할 거다. 그럼 내 나이가 어떻게 된다.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내 재산의 몇 %가 주식에 들어가 있는지, 그 주식에 들어간 것 중에서 그 ETF에 투자하고 있는지, 개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렇게 차근차근 해서 목표를 네.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갑자기 옆집에서 막 1억 벌었다니까 나도 막 큰일 난 것 같이 해갖고. 몇 억을 못 벌면 명함도 못 내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거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 카지노에 가서요, 100만 불 따는 사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도 내 집 팔아서 카지노 안 가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따지고 내 재산을 따지고 결국은 라이프 스타일이고 금융 교육이에요. 그리고 투자는 즐거운 거예요. 지금 즐거운 사람 별로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거는 투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카지노에 카지노. 간 거지. 카지노에 가면은 막 불안하잖아요. 그건 투자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자본시장의 활달화를 위해서 할 노력이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교육이에요. 금융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라톤처럼 차근차근 사람들 노후 준비하는 걸 도와주고, 단기간에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그런 거를 계속 심어주고, 그리고 세금 면에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인센티브를 주고,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7천 갔다가 5천 갔다가 또 6천 갔다가 그럼 사람들이 혼란하죠. 네. 정부가 여태까지 그 자본시장에 대해서 해온 거는 굉장히 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했던 게 상법 개정한 네. 거, 그런 거, 제도적인. 지금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주주들의 권익이 굉장히 외국에 비해서 낮잖아요. 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정말 미국처럼 그 개인 투자가들이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를 계속 하면은 주식은 당연히 오르게 돼 있고요. 그리고 병행해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아이들한테 창업하라고 가르치고 자본시장이 거기에 뒷받침이 돼야 되고 네. 그런 게 노력이. 금융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하잖아요. 네. 그 ADR, ADR로요. 네. 거기에 왜 한국 금융기관은 안 끼어 있죠?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죠? 네. 왜 안 껴 있어요? 그만큼 한국 금융이 낙후된 거예요? 낙후된 거죠. 한국 회사가 ADR을 발행하는데 왜 한국 미국 기관? 회사들만. 그렇죠. 한국 회사가 발행하는데도 네. 한국 금융기관들이 그렇죠.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금융기관 안 한 거예요? 금융업이 엄청난 그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미국 회사 좀 다 주도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금융교육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금융업의 중요성을 안 거예요. 그러면 스페이스X가 우리 그 물량을 못 받은 것도 당연하죠. 그런 왜냐하면 측면에서. 한국 네. 투자가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열심히 갑자기 또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동안 소홀히 한 분야가 금융 부분이에요.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일단 언제 은퇴를 할지부터 먼저 계산을 그렇죠. 하고 과학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지 나의 자산 비중이 어떻게 지금 그렇죠. 구성이 돼 있는지부터 그렇죠. 탑다운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게 맞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불안하면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잖아요. 근데 자꾸 100m 달리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지치죠. 그렇죠. 그리고 쓰러지고. 그거를 이제 그 민간,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정부 이 세 파트가 같이 그 지혜를 짜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1980년에 그걸 한 거예요. 401 계획 만들면서 네. 그 세 파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하게 되는 기틀을 마련한 거예요. 그게 결정적이죠. 일본은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이 된 거고. 일본은 뭐예요? 전부 부동산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 방향을 바꾼 거죠. 부동산에 있는 돈이 그 자본시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방향 자체는 너무 너무 잘한 거죠. 그 물꼬를 튼 거니까. 그 평소에 대표님께서 월세는 버리는 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연속극 같은 거 봐도 저 집은 아직도 전세 살아. 그러니까 이거 뭐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근데 전세 사는 거, 월세 사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우리가 자동차를 살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렌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렌트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뭔가 렌트비가 자꾸 올라가서 아니죠. 그거는 그 올라가는 거는 내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는 것뿐이지. 그러면 내가 내는 이자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거는 따지면은 반드시 집을 소유하는 게 유리하지 않고 그것도 금융기획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젊은 사람인데 내가 결혼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남자 입장에서 보면 결혼할 그 여성의 부모님은 집 사갖고 와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어디서 살 거야? 그렇죠. 집이 가장 큰 저 문제죠. 월세 살 거예요. 그러면 너 집도 준비 안 됐으면서 결혼하지 마! 우리 딸 데려갈 거냐 이러잖아요. 잘못된 거죠. 내가 집을 삼으로 인해서 그 치료해야 될 비용이 있고 네. 내가 월세를 살면서 치료해야 될 비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기회비용이라는 거거든요. 네. 5%.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5% 룰을 얘기하죠. 미국은 당연히 월세를 당연히 살죠. 네. 네. 그리고 월세를 살았을 때 좋은 점은 뭐예요? 언제든지 옮길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비용도 월세가 더 유리해요. 지금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근데 굳이 그거를 왜 내가 사회 초년생이 그 집을 살라고 그 많은 무리를 해서 빚을 져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조금씩 삐딱하게 보면서 이게 정말 옳을까?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금융교육의 비판적으로. 부재죠. 그게 편견이죠. 네. 그러니까 집을 없어도 전혀 사는데 문제가 없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좀 월세가 싼 데로 가서 살면 되는 거고. 그럼 금융자산이랑 부동산 자산의 그러니까 이상적인 그 비중이 있어요. 제가 볼 땐 나이에 따라 틀려요. 근데 만약에 내가 20대다. 네. 그러면 저는 100% 주식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죠. 100%요? 그럼요. 네. 내가 앞으로 투자할 기간이 40년 남았는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변동성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렇죠. 투자하는 게 근데 훨씬- 내가 이제 40대 되고 50대 되면 내가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때 집을 사도 되죠. 그때는 내가 이미 경제적으로 좋아졌으니까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 내 전체 자산의 한 30%, 35%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0대, 70대 되면 그다음 이제 변동성이 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이제 조금씩 내릴 필요가 있죠. 그런 전체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주식 투자할 때도 대표님께서 항상 ETF를 강조하시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펀드 매니저가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펀드 매니저가 공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운용이? 아니 이렇게 네. 과거에는 펀드가 했죠. 네. 펀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제도의 발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ETF라는 상품이 너무 그러니까 유리한 거예요, 우리 투자가들한테. 그래요? 너무 유리하죠. 왜냐면 싸죠. 그렇죠. 수수료가 한 8분의 1밖에 안 돼요. 일반 펀드에 네. 비해서. 예.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굳이 이 ETF보다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하나는 너무너무 다양하게 나와요, 상품.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펀드 하나 만들면 뭐 3개월, 6개월 걸려요. 만드는데. 네. 예. 근데 지금은 뭐 열흘이면 돼요. 네. 또 언제든지 상담 페이지에도 돼요. 그러니까 수수료 싸죠. 그다음에 편리하죠.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주식처럼 사고 판다는 그 편리함은 너무나 좋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액티브하게 운영하던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전부 다 패시브로 돌리고 있어요. 그래요? 돈이 너무나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펀드를 그렇죠. 하던 옛날에 데들이 있던 뭐 그런 그 유명한 뭐 피델리티라든가 뭐 그런 데가 전부 지금은 돈이 ETF죠. 너무나 ETF로 빠져나가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모펀드 시장은 이제 공모펀드 어쨌든 시장은 내가 볼 때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어려울 수밖에 예. 없어요. 이거랑 마찬가지야.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 그 PCS님 그렇죠. 똑같아요. 음.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편리한 거, 가격의 차를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싸고 편리한 거를. 예. 그러니까 또 과거에는 펀드 매니저가 고수익을 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ETF보다 성적이 좋은 펀드도 거의 없을걸요? 저 패시브가 올해는 특히 한국 시장은 진짜 패시브 미국도 ETF들이 그래요.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펀드들은 어떤 한 종목에 그렇게 많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ETF는 시가총액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ETF를 이길 수가 없어. 그게 오히려 좀 ETF, 그러니까 캡을 씌워놓는다는 게 ETF는 그 시가총액의 비중대로 늘어나면은 그거는 또 용인을 해주니까. 용인이 아니라 그게 ETF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 제가 만약에 이제 사회 초년생이에요. 그러면 그냥 한국, 미국 이 대표지수 ETF에만 투자를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럼? 전혀 문제 없죠. 그냥 뭐 반도체니 뭐. 아니 그거 다 뭐 들어가 이런- 있는데. 그래도 뭔가 그 섹터 ETF들도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마라톤에 보면 페이스메이커라고 있죠. 네. 그게 왜 그래요? 페이스메이커 따라다니면은 그거 왜 기록이 페이스버크라는 게 왜 네. 생겨요? 전 그거 늘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제 네. 굉장히 우승 후보예요. 시간당 몇 킬로로 달릴 거라고 계획이 있잖아요. 네.
달리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튀어나가면 어떻게 되나 심리가 빨리 따라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런 아, 그러니까 내 페이스대로 맞춰주는 사람이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흥분하게 만들죠. 네. 내가 막 뛰는 거예요. 네. 나는 우승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 팀 멤버가 이제 우승 후보가 있죠. 네. 내가 막 빨리 달림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겠죠. 네.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꾸준하게 노후 준비하고 있는데 요새 갑자기 막 뭐 얼마 벌었다는 사람이 그렇죠. 나오니까 맞아요. 내 페이스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마라톤 내가 1년 보고 결승점까지.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확실히 진짜 우리 시장의 대표가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 중에 뭘 선택해야 되냐 이런 질문에는 뭐라고 그건 알아서 답하세요? 해야죠. 본인이 더 원하는 당연하죠. 기업에.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그런 그럼 거 자꾸 같아요. 뭘 물어보고 예, 누군가가 저 답을 사람이 내려줘요. 나보다 더 많이 할 거라고. 그러니까 리딩 많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워낙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전문가가 아니죠. 어떤 말을 주식 투자는 전문가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전문가였어요. 전문가 아니죠. 전문가 아니에요. 저는 훈련을 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다 각자의 판단으로 당연하죠. 그러니까 금융기업이 필요한 거죠. 내가 당신보다 더 훌륭한 투자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거 감히 그 얘기해. 나는 내가 더 많이 알아. 천만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월급에 몇 %를 투자할 건지. 그거 본인이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는 월급에 20% 투자할 거야. 나는 5% 투자할 거야.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후에 대해서 누가 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지. 내가 어느 주식이 좋을 거다. 어느 나쁘다. 그걸 내가 알면 여기 안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항상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그렇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좋은 기업을 고르는 기준 그거는 뭐예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어느 게 좋다고 하는 게 아닌데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경영진이다. 경영진. 네. 경영진이 결국 왜냐면 기업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을 맞춘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 기업하고 동업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든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철학이라든가 이거 너무 좋아.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ETF 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귀찮아. 그 ETF 사면 되겠네. 그 ETF를 이제 사고 나서 그 다음에도 뭔가 기업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개별 종목을 조금씩 그럴 수도 있죠. 사서 네. 쌓아가시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맞아요. 투자라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기업, 내가 맨날 먹는 거, 내가 맨날 그렇죠. 쓰는 거 맞아요. 이거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고 올라가서 기업 공부를 하면은 사실 재밌어요. 근데 그 재미를 내가 가격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괴로운 거예요. 올라가면 기분 좋고 내려가면 막 우울하고. 맞아요. 그건 투자가가 아니죠. 그거는 그 스페큘레이터라는 말 써요. 이게 영어로 투자가는 인베스터잖아요. 네. 스페큘레이터라고 그래요. 점쟁이. 점쟁이. 우리가 점쟁이가 되면 안 되죠. 네. 투자가가 돼야 돼요. 근데 그 ETF 중에서도 요새는 이제 월배당 ETF가 엄청 또 시장이 커졌잖아요. 이게 뭐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뭐 이런 커버드콜 전략을 쓴다든지 이런 거를 커버드콜 그 분배율만 보고 또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 세상에는요. 네. 공짜 점심이 없어요. 그렇죠. 나한테 배당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어딘가에 손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비용과 리스크를 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커버드콜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커버드콜은 배당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연세가 드신 분이라든가. 은퇴하신 분들. 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굳이 여기에 투자할 필요. 그러면 주식 외에도 채권이나 뭐 금이나 이제 이런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누가 또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그래요? 금 안전자산이잖아요. 어떻게 안전자산이에요? 최근에 너무 이제 확 떨어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네. 잘못된 금이 왜 안전자산이에요? 전쟁 나면은 금을 화폐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아니라 이 변동성이 적다는 거지. 길게 보면 가장 안전자산이 주식이에요. 진짜요? 금 많이 가서 부자 된 사람 있어요? 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들은 누구예요? 주식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부자 아니에요? 그럼 그게 가장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렇네.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기사에 진짜 많이 왜 썼는데. 안전자산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돌덩이를 산 거야, 돌덩이. 그러니까 가치를 거기서 창출할 수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가장 안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네. 너무 이 편견에, 특히 금융에서는 편견이 많아요. 그 변동성이 작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 원금은 절대 까먹을 수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꼬장꼬장한 사람들. 그렇죠. 내 재산이 1,000억이에요.
이제 지킬 것 네. 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1,000억에서 2,000억 네. 돼봐야 별 관심 없고 네. 그냥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키는 게 중요해. 네. 그러면 별로니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올라. 네. 그 인플레이션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렇다고 그게 안전자산이 아니지. 가장 사실- 안전자산 얘기하면 은행 예금이 안전자산이죠. 그렇죠. 가장 근데- 안전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율도 당연하죠. 쫓아가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이 원금 보장이라는 또 이상한 편견에 가득 차 있죠. 근데 퇴직연금이 원금 보장에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대부분 원금 보장에 있는 거 아세요? 맞아요. 50%가 넘죠. 옛날엔 90%였어요. 요새 많이 내려와가지고. 내려갔죠. 예. 그러니까 금융기획에 확실히 시계를 길게 늘려보면 주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가장 안전하죠. 성장성이 그렇죠. 있는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 변동성을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것뿐이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그렇죠. 말이 맞아요. 또 한 번 떠오르게 네. 되네요. 그러면 자녀 계좌를 만약에 제가 부모인 제가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쨌든 시간이 엄청 긴 그렇죠. 거잖아요. 무조건 주식에 당연하죠. ETF에 넣어놓으면 그렇죠. 그냥 끝. 그럴 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한테 이 금융교육을 같이 하는 거죠. 아. 주식 가르쳐 주는 네,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금융 강연을 많이 가는데 너무 다행인 거는 너무나 여러 군데서 저기 초청이 오거든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와요. 요새 교회를 많이 가고요. 네. 또 소방서, 군인 저한테 주식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달라 하는 분이 많죠. 저희가 미리 좀 구독자분들한테 사연을 좀 받았어요. 워낙에 또 바쁘시고 인기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의 금융 멘토로서 사연 몇 개만 좀 소개를 상담해 그래요, 주시면 그래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존경하는 존니 대표님 반갑습니다. 저는 52세입니다. 2019년도에 존니 대표님을 알게 된 후에 꾸준히 주식 투자, 개별 주식이랑 ETF 위주로 투자를 하셔서 5억 가량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IRP나 개인연금, ISA 같은 이 절세 계좌에 2억이 있고요. 일반 계좌에는 3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사 모으다 보니 현금이 생활비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올해 말에 퇴직인데 퇴직연금이랑 개인연금은 2029년도에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일반 계좌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퇴직 후에 소득이 없을 때마다 주식을 생활비만큼 매도해서 쓰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오셨거든요. 이제 꾸준히 투자를 해오셨고 이제 은퇴를 앞둔데 약간 그 은퇴까지 시간이 좀 있고 현금화를 고민하는 사연인데 좀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어쩔 수 해주실까요? 없죠. 그러니까 생활비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투자한 거를 건드리면 안 되고 그거를 일정 부분 생활비를 필요하면은 그 찾아서 써야 되겠죠. 네. 네. 그게 답이죠. 생활비를 일단 조금 더 줄이고 네, 생활비 줄이고 이번에 전체적인 거를 알지는 못하지만은 네. 어쨌든 꾸준하게 투자해서 5억을 모으셨다니까 대단한 일을 하신 거고. 그럼요. 그리고 그거를 은퇴했다고 그래서 중단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사실 커버드콜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연 분배율이 10% 이상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좀 상품을 갈아타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은 있고. 근데 아직 52세면 너무 젊잖아요. 그렇죠. 52세면 네, 지금 그러니까 시대. 예. 또 직장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아. 은퇴하시지 마시고. 은퇴한 지금 직장을 이제 놓고 나서도 네. 다른 계속, 어쨌든 일을 하셔야 되는.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네. 직업을 가져야 돼요.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이에요. 이번엔 연령대가 좀 낮으신 분의 또 이야기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직장인입니다. 20살 때부터 악착같이 절약을 해서 현재 4억이라는 돈을 모았습니다. 저에겐 정말 소중한 돈입니다. 이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지금은 착실히 주택담보대출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주식은 3년 전부터 미국 대표지수에만 매월 적립식으로 월급의 대부분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ETF 하시나 봐요. 하지만 요즘 주변에서 한국 반도체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라도 한국 주식으로 갈아타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이 포모를 잘 이겨내면서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마음가짐이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이에요. 네. 노후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경제 독립하는 거를 무슨 전쟁터 나가는 것처럼 하는 거. 예.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터 나가는 싸워서 것처럼 이기겠어. 나는 미국 주식만 했는데 짜증나게 또 친구들 보니까 또 한국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번 거니까 내가 그러니까 전투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나는 여태까지 잘해왔잖아요. 5억을 모았나 그러나요? 4억 모았나. 27살에 4억이면 그러니까 굉장히 잘했는데 왜 미국 주식에만 투자했을까? 그것도 좀 저는 왜 그 결정을 그렇게 해야 되나? 왜 극단적으로 하나? 그 약간 MSCI 선진국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미국이 그렇죠. 무조건 좋아.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 다른 데 투자할 생각을 안 할까? 그게 좀 한 가지 얘기하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마라톤 뛸 때 옆에 사람이 막 갑자기 100m 달리기 좀 갔다 그래서 내가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따라가면은 망해요. 그러니까. 네, 숨차가지고 그렇죠. 끝까지 완주하지 그러니까 못해요. 내가 그동안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구나. 미국 주식만 투자하는 거. 아, 그럼 한국 주식도 좀 넣어야 되겠네. 그렇게 하는 거지. 외부에서 그냥 그 포모가 왔기 네.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거는 현명함의 문제가. 그러니까 그 너무 주의를 의식하거나 네. 투자할 때 가장 나쁜 버릇이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아, 근데 그걸 안 할 수, 왜냐면 또 스터디도 하잖아요. 투자, 뭐 스터디, 모임이 그러니까 엄청 단기적으로 많잖아요. 네. 하게 되죠. 단기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죠. 항상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언더밸류 된 게 뭔가 그 사람들이 잘 나쁘다고 생각하는 뭔가 그런 걸 찾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네.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우리는 계속 남에 따라가는 거예요. 네. 아마 이분도 미국 주식만 하는 이유는 아마 SNS 같은데 미국 주식만 하는 거다 뭐 그건 지능순이다 뭐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투자나 인생이나 항상 남이 안 한 게 뭐가 있을까 궁금해야 돼요. 투자는 너무 재밌죠. 남들이 미처 발견 못하는 주식이 없을까? 그렇죠. 내가 불과 2, 3년 전에 저기 우리 학교에서 그걸 찾아보기 그런 수업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싼 주식에 한국에 뭐가 있을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싼 잘 주식? 모르는데 네. 주식 가격은 100인데 30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건드려요. 왜 안 건드려? 옆에 사람이 안 하니까? 안 하니 그렇죠. 되게 신기하죠. 네. 근데 그런 거를 반드시 돈 번다 안 번다는 떠나서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집단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하는 거. 그렇죠. 그거에 이제 딱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너무 국영수 점수 경쟁을 해서 그래요. 맞아요. 어쩔 수가 없네. 산업화를 너무 빨리 이제 지나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주식을 꾸준히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는 그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기업에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게 이제 대표님의 이제 지론이신데 그러면 이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되거나 손절을 해야 되거나 어쨌든 팔아야 되는 시점이 올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손절이라고 하면 또 단어가 너무 이렇게 또 편협해지는데 이 매도의 기준은 또 어떻게 아유, 아니요. 필요할 때? 필요할 때 네. 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결국 노후 준비잖아요. 근데 내가 노후 준비했을 때 그 돈을 팔아서 여행도 갈 수 있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가장 나쁜 투자 버릇이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물 탄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타이밍을 네. 맞춰서 결국은 주식 투자의 성공은 타이밍을 맞추는 거다. 100% 틀린 말이에요.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타이밍을 네, 못 그래서 맞춘다. 노 마켓 타이밍이라고 그래요. 네. 타이밍 맞출 생각을 하지 말고 꾸준히 모아라. 꾸준히 모아가나. 네. 아, 참 쉬운데 참 어려워요. 그게. 참 쉬운데. 어렵죠.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 매스컴도 있고 또 주위 사람들의 얘기 듣고 하면은 내가 하는 게 이게 옳은 게 아닌가? 잘못한 게 그런 의심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좋은 투자 철학을 유지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평소에 항상 이제 우리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이 파이낸셜도 피트니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실천 방법들 좀 말씀 주시고 마치는 걸로 할까 봐요. 그러니까 그 피트니스라는 거는 그 몸을 좀 만들고 싶으면 이제 피트니스 센터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머슬이죠. 근육을 키워야 되잖아요. 금형도 내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파이낸셜 피트니스라는 말도 쓰고 뭐 파이낸셜 머슬이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우냐. 그래서 경제적 자유로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많아야죠. 많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많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일시켜야 되죠.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러면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파이낸셜 피트니스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체육관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죠? 머신 뛰나요? 아니죠. 인바디 하죠. 인바디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현재 상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인가. 내가 만약에 빚이 있다면 내가 왜 빚이 있을까. 만약에 현금에만 있다면 왜 내가 현금만 있는데 왜 내 자산은 안 늘어날까. 그죠? 그랑 똑같아요. 그래서 파이낸셜 인바디 측정을 해야 되는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내 재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내가 전부 은행 예금에만 있는지, 아니면 라이프스타일에 문제가 있는지, 돈 들어오는 대로 다 쓰고 있는지. 차 사고 뭐 옷 네, 사고. 차 사고 네. 뭐 커피 사 먹고 놀러 다니고 그거를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일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소홀히 했구나. 그럼 지금부터 계좌를 열고 이제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순자산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꾸준하게 해야 되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도 해야 되고 네. 우리 아이들도 해야 되고 그러면 끝이. 그러면 이제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믿고 다달이 꾸준히 자본주의를 하는 믿는 거예요. 네. 대신에 뭐 해야 될까요? 내가 부자가 되는 거에 걸림돈 되는 건 다 끊어야죠. 너무 많죠? 거죠. 네.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사실 보험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보험도 대부분 잘못 들어가 있죠. 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어르신들 분 중에. 그게 이제 그것도 금융 교육이 네. 없으니까 그거 하면은 노후 준비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착각한. 우리 은행 예금에 돈 넣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험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필요한 거는 반드시 있지만 굉장히 네. 그렇죠. 근데 너무 과도하죠. 그러니까 먼저 금융 인바디를 측정하고 그렇죠. 필요 없는 거 잘라내고 그다음에 그렇죠. 꾸준히 그렇죠. 이제 시장을 따라가는 ETF에 투자하면 네, 행복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대표님. 또 대표님이 건강하셔야지 오래오래 이 얘기를 또 나눌 수 있으니까 대표님은 파이낸셜 이제 피트니스는 되셨으니까 이제 실제 피트니스를 알겠습니다. 열심히 예, 하셔가지고 예, 예. 다음에 또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